2장 베네치아의 폴 속에. 베네치아의 폴은 그의 마지막 6화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파울로 베로네세였으며 화가로서의 삶을 대부분 베네치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화가들보다 훨씬 밝고 투명한 색채의 그림으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이전 생애들에서 조율했었던 에테르층의 고귀한 형상과 빛처럼 영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역시 단 하나의 동기에 이끌렸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인간을 자신의 최상의 잠재력으로 변형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깊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명성에 집착한 괴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예술가의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베네치아의 폴은 그런 틀에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은 에고를 완전히 넘어선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모든 인류를 높이려는 그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몽상가나 시인, 철학자와는 거리가 먼 매우 실질적인 방식을 감지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네치아의 폴은 이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네치아의 폴이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이 자기 변형을 이루는 실행 가능한 길임을 자신의 성장과 상승을 통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전체가 이러한 사랑을 방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의 현존의 조율함으로써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의식을 변형시키는 더 고귀한 아름다움을 향한 그의 비전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폴은 가르치기 위해 주로 말을 사용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는 수용적인 학생들의 마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그가 터득한 이미지를 통해 가르칩니다. 그의 은 거처에는 360도의 거대한 화면을 갖춘 방들이 있어서 수용적이지 못한 학생들은 폴과 직접 조율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변형시킬 때까지 변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들을 그곳에서 시청합니다. 새로운 학생들은 종종 많은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에 대한 폴의 전형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그림들부터 봅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질문들이 그래도 남아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그는 각각의 학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시연이 끝날 때쯤이면 그 질문들은 갑자기 무의미해지거나 그냥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에테르의 거처에서의 베네치아의 폴은 에테르처럼 투명한 모습이어서 여전히 인간이 만든 추악한 창조물에 조율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그의 에테르 형상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베네치아의 폴은 시야에서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해서 시선을 고정할 수 없는 유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점점 학생들이 조율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더 이상 추함이 아닌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면 베네치아의 폴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의 가슴 차클에서 핑크빛을 루비 불꽃으로 반짝이며 발산하는 핑크빛을 감지할 것입니다. 이 루비 불꽃은 베네치아의 폴을 완전히 사랑스럽고 온화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에게 추악한 모습들을 투사하려 한다면 그것들이 금으로 된 그의 칼집 중심에 닿기도 전에 소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신성한 아름다움과의 하나됨은 매우 견고하여 어떤 추함도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결코 그를 추악한 것에 반응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폴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람들을 더 높은 비전으로 시야를 높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다음은 에테르층에서
그 다음에는 폴에게서도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폴은 결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폴은 계속해서 여러분에 대한 무결한 비전을 간직할 것입니다.